Twee linzensoep. Twee linzensoep.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뱅콩 부부입니다. 페루 마추픽추로 가는 길 잉카 정글 투어 2일차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 첫째 날에는 자전거와 래프팅을 하고 숙소에서 푹 잔 날이었죠. 둘째 날에는 잉카 트레일을 걷는 날이었습니다. 잉카인들이 수도인 쿠스코에서 이어지는 엄청 많은 길들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따라 마추픽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 일정이었어요. 아침 식사는 뷔페식으로 나왔는데요. 빵과 팬케이크, 햄, 치즈, 과일까지 든든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숙소에서 짐을 챙겨서 걷기 시작했어요. 어제와는 다르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출발할 때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숙소를 떠나 우르밤바 강을 끼고 평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중간에 강 건너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는데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그 평지가 끝나는 길에 조그만 마켓이 있었는데 마켓을 지나면 숲길이 나옵니다. 그렇게 숲길을 걸으면서 우리 가이드가 잉카의 문화와 식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예를 들어 아츠에떼라는 열매가 있는데요. 이 아츠에떼는 라마의 털 염색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잉카인들이 과거에 의식을 할 때 그 아추에떼 열매 색상을 염료로 사용해서 바디 페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는 중간중간에 정말 자연이 너무 풍요롭구나. 오렌지, 레몬, 사과, 배, 바나나 등등이 그냥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따서 먹으면 돼요. 마라꾸야랑 커피콩 열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따먹고 그랬죠. 네. 맛도 보고. 근데 정말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숲길을 따라 걷다가 보면 오르막을 오르게 됩니다.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멍키하우스라는 카페 겸 쉘터가 있는데요. 거기를 올라가는 길은 되게 가팔랐어요. 엄청 힘들게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이제 카페가 있다는 생각에 힘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몽키하우스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몽키하우스 카페는 왜 이름이 몽키하우스인지 알 정도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몽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숭이가 막 저희를 반겨줬죠. 네, 너무 귀여웠어요. 되게 조그마한 원숭이인데 엄청 귀엽게 생겼었어요. 그리고 원숭이를 포함해서 앵무새, 고양이, 강아지까지 다 있는 그런 카페였어요. 마치 무슨 애견 카페인데 정글 버전.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그리고 테이블이나 카운터가 거의 그냥 나무를 갖다 놨어. 엄청 자연스러운 카페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카페에 있으면서 잠깐 쉬면서 가이드 조셉에게 카카오와 커피, 페루의 곡식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페루는 정말 곡식이 아주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도 감자의 종류가 4,000가지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 정도로 아주 곡식과 과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막 장난친다고 감자 몇 개 갖다 놓고 이거는 2939번째 감자야.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하다가 어떤 병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호섭이가. 병에는 뭐가 들었었나요? 그 병에는 뱀이 들었어요. 뱀술이었어요, 그 병은. 그래서 우리한테 한 잔씩 먹어보라고 해서 한 잔씩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게 한국에서만 보던 뱀술을 남미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옆에 드럼이 있어서 드럼도 잠깐 치다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뷰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카페 뷰가. 카페에서 그 내려다 보이는 산세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키하우스 카페는 그냥 지나가면서 트레킹하는 사람들이 그냥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바나나 같은 거를 갖다 놓고 그냥 먹어라. 근데 기부 금액을 좀 내고 먹어라. 이렇게 멘트가 적혀져 있기도 했었어요. 카페에서 시간을 좀 오래 보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뱀술도 먹고 이런저런 설명도 듣고 저희 뭐 간식 같은 것도 사 먹고 커피가루도 사고 그랬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출발을 했죠. 그렇게 이제 잘 쉬고 몽키하우스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몽키하우스에서 또 약간 산길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30분 정도를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진짜 오리지널 잉카 트레일이 나옵니다. 까미노 잉카, 그러니까 잉카 트레일. 그래서 그 길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양쪽에 엄청 높은 산과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걷는 게 또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잉카 문명이 초기에 나타난 거는 이제 서기 800년도경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이죠. 그때 어떻게 이런 길을 만들었는지 산 사이에 돌 하나하나 갖다 놓고 계단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지만 잉카 트레일이 우리가 했던 다른 트레킹들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날씨가 굉장히 더웠다는 것만 빼면 아주 수월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은 정말 필수입니다. 가다가 호섭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마추픽추 가이드를 하려면 페루에서는 5년제 대학교를 전공을 졸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잉카 트레일을 따라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망대에서 우르밤바 강 캐년 절벽 쪽이 보이는데 너무 멋있었죠. 뷰가 너무 멋있어서 사진을 거기서 굉장히 많이 찍었고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전망대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조셉에게 잉카 트레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잉카 트레일이 쿠스코로부터 엄청 많이 뻗어져 있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전령들이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 전령들이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대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해요. 원래 잉카 때 신던 가죽 샌들을 신고 이 잉카 트레일 달리는데 막 엄청 빠르게 거의 마라토너 수준으로 빠르게 잉카 트레일을 달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대회에서. 그래서 그 전망대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덥고 해가 쨍쨍한 날이어서 가방에 매달아놨던 아쿠아 슈즈와 젖은 신발이 다 말랐습니다. 중간중간 미니마켓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과일들과 갖가지 과일 맛의 막대기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파인애플 맛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죠. 굉장히 맛있었고 그 길을 따라서 1시간 40분 정도 계속 가면 작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뭘 먹었나요? 조금 허름해 보이는 여관 같은 곳이었는데 점심을 해주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 식당에. 그래서 먹은 게 과카몰리, 처음에 에피타이저로 과카몰리를 먹고 빵, 그 다음 레모네이드 이렇게 나왔고 이제 메인 메뉴로는 쌀 피칸테 포요 샐러드, 이거는 소금이 들어간 매콤한 닭 샐러드죠. 그리고 트리고 소파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트리고 스프가 진짜 맛있었어요.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자유시간이 주어져서 저희는 마당에 있는 해먹에서 잠깐 시간을 보냈어요. 바로 옆에 폭포가 떨어지고 있어서 소리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낮잠을 잠깐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식당 주위에도 굉장히 신기한 식물들이 많이 자라 있었어요. 비비드한 컬러의 식물들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쉬고 다시 출발했죠. 계속 그날은 강 옆을 따라서 걷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좋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걷는 길은 강을 따라 걷는 길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말로 설명은 어렵고 한번 감상해 보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길을 걷고 나서 엄청나게 긴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요. 이 다리는 그동안 저희가 지나갔던 다리보다 튼튼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긴 다리를 걷고 강을 오른쪽에 끼고 걷기 시작하는데요. 앞쪽에 산이 그림자가 들이어서 엄청 까맣게 보였어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했죠. 그렇게 또 걷다 보니까 앞에 뭔가 쇠로 된 줄이 보였죠. 가이드가 이제 케이블카를 타야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해줬었는데 어느 케이블카 타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그런 케이블카가 아니었죠. 저희는 라파트 도시에서 저희가 많이 탔던 그런 케이블카인 줄 알았는데 그런 케이블카가 아니었어요. 거의 뭐 짚라인 수준의 케이블카였습니다. 여기. 맞아요. 그냥 나무 판자로 만든 이동수단 느낌이 나는 그런 케이블카였죠. 케이블카라는 이름이 좀 안 어울리는 그런 케이블카였습니다. 높은 곳에서 놓고 저기서 멈추면 다시 끌어와서 줄을 당겨서 이쪽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절로 갈 수 있는데 은근 좀 스릴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에 2명씩만 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우리 브라질 친구들 우리 이렇게 3번씩 나눠서 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케이블카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을 하고 나니 바로 앞에 깜깜한 터널이 바로 보였는데요. 이 터널을 지나면 이제 하루의 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 터널 앞에서 음료를 팔고 있는 아줌마도 있어서 여기서 다른 친구들은 맥주도 사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잠시 쉬었다가 터널을 지났습니다. 너무 깜깜했는데 여기에 박쥐가 산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박쥐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고 저희가 막 박쥐를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쥐가 혼자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터널을 지나기 전에는 날이 맑았는데 그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해가 졌던 것 같아요. 터널을 지나 한 2-30분 걸으니까 온천이 나왔어요. 이 핫스프링의 이름은 꽃갈마요였는데요. 입장료를 따로 내고 들어갔습니다. 10페소씩 냈던 것 같네요. 우리는 미리 준비해온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걸을 때는 없더니 거기에 언제 그렇게 다 빨리 갔는지 많더라고요. 사람이 거의 꽉 차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온천욕을 즐겼는데 이 온천의 특징은 야외 온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뒤로 지금까지 걸으면서 봤던 산과 강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수영도 하고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사진만 남았네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온천을 마치고 숙소를 가기 위해 정리를 하고 밴을 탔습니다. 밴을 타고 20분 정도 가면 산타테레사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숙소에서 씻고 저녁을 먹으러 건너편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저녁엔 뭘 먹었나요? 그 식당이 되게 고급 식당이었어요. 처음 에피타이저로 아보카도 샐러드랑 빵 그리고 트리고 스피고가 나왔는데 그 에피타이저도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메인으로 뭐가 나왔죠? 감자와 소고기가 들어간 뇨끼가 나왔어요. 페루에서 뇨끼를 먹을 줄은 몰랐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후식으로는 브라우니까지 나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브라우니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끝낼 때쯤에 짚라인 회사 가이드가 내일 이런 걸 할 거다 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짚라인 설명까지 듣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은 되게 걷기를 많이 한 날이고 잉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과일과 곡식들도 많이 보고 동물들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페루에 대한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이드 호섭이가 정말 잘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다음 날은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